유튜브로 한 분이 신용거래에 대한 부분 질문은 이거였어요. 신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을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시장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신용이라는 부분들은 신용거래 대주와 신용거래 융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용거래 대주는 보시면은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도 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공매도 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용거래 대주, 신용거래 대주와 신용거래 융자는 어디서 하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신용거래 융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융자, 신용으로 산다, 주식 매수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증권회사 고객 사이에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증거금 40%다. 그러면 2.5배까지 살 수 있죠. 2.5배면 100만 원 가지고 250만 원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 신용거래 대주와 신용거래 융자를 합쳐가지고 신용공여라는 이야기로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냐면 한국거래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 금융투자협회라는 곳에 규정이 있어요. 금융투자협회 CEO가 누가 되냐면 주로 증권사 CEO들 출신이 금융투자협회 CEO가 돼요. 그러면 금융투자협회로 하는 일은 이제 공매도, 이제 주식 대차 거래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증권사 장들이 공매도를 이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가지고 공매도를 해주는데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부분들이겠어요? 기관한테 유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투자협회 규정이라든지 한국거래소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자통법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이라는 부분들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소액주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액주주를 위한 규정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투자협회라는 부분들은 신용공여라는 부분들, 뭐 융자라든지 대주라든지 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협회장이 바로 증권사 장 출신이 이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주 찾는 통계에서 주식 신용 공유 현황, 신용 공유 잔고 추이 이 부분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자, 100만 단위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1억 단위로 보신 다음에 이 기간을 2017년 6월 1일부터 저는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2일까지가 안 되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거를 조회를 하면 이제 억 단위로 조회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거래일이라고 하면 11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이 최신 거래일이에요. 그 거래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전 거만 조회가 된다. 그래서 목요일까지의 그 조회가 된다라고. 신용공여에는 신용거래 융자와 신용거래 대주가 있는데, 신용거래 대주는 개인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죠. 230억 정도 지금까지 신용거래 대주가 융자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신용거래 융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로 볼 수도 있고, 그리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 표로 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차트로 본다 라고 하면 차트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가증권 거래소와 코스닥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요. 신용 잔고가 적다. 한 요게 4조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5조 3천억 정도가 이제 코스닥 같은 부분들.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는 이유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신용거래 융자가 5조 3천억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언제고 숏게임이 조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기관들은 보고 있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종목 대비 좀 싼 부분이 있어요. 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조금 작은 부분에서 베팅을 조금씩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신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때가 작년 10월 정도예요. 그 다음에 7월 달 말에부터 8월 초에 이 부분이 한번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숏게임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신용 물량이 한 번씩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서 3개월 사이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를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가증권 같은 경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MSCI 리밸런싱으로 외국인이 파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주가를 보시면 이게 코스피 K200 지수선물 그 연결 선물로 본 차트거든요. 10월 달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 이때가 이제 신용 물량이 대거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요맘때 아주 정리가 들어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정리가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280 부근에 올라왔음에도 신용은 이 정도 부분까지 뿐이 안 올라왔다라고, 신용 거의 증가한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지는 삼성 SDI 정도 올라온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150 차트 이 두 부분에서 이때 또 신용 이렇게 내리면서도 신용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었어요. 요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신용이 크게 증가했죠. 이러한 부분들 신용이 이만큼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은 개별주로 보면 싼 종목이 많은데 제약바이오 쪽의 신용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5조 3천억 정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쪽에 베팅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 작은 종목들 1,000억 미만짜리, 요즘 그것도 크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총 500억 정도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짤짤이 매매를 조금 하고 있다. 질문은 이분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용이 지금 9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10조가 넘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한 4천억 정도의 여유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많이 빠진 부분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금융투자협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관의 공매도와 관련된 가장 핵심 기관이거든요. 무차익 공매도를 감시를 안 하는 부분들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같이 조져야 돼요. 무차익 공매도 우리나라에서 장중에 아무리 쳐도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기관들이 그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부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을 얘네들이 조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금융투자협회를 전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방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져야 돼요. 그리고 협회장이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사법 처리 시켜야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을 차후에 같이 조지는 거예요. 같이 조진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을 얘네들을 기관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그냥 조져버리면 진짜 개혁을 한다, 금융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조져버리면은 그냥 끝나죠. 제가 만약에 이 금융협회장이 된다라고 하면 IT 쪽으로 다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까발리기 때문에 그게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인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완전 시장에다가 다 그냥 누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나타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레이가 뭐 풋옵션에 대한 베팅을 10억 달러 이상을 베팅을 했다. 이 부분이 팩트적인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걔가 이제 뭐 그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트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 펀드는 뭐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시장 투명성을 보장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무기를 다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관장 출신으로 하면은 안 돼요.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 조져버려요. 그러면 전부 다 쑤셔버리고 다 그냥 증권사고 뭐고 간에 다 조져버리죠.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그냥 아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융 생태계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막 정신없을 거예요. 지금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가장 핵심을 주고 있는 부분이 금융
금융투자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헤지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매도 수익보다는 이제 뮤추얼 펀드식으로 한국의 경제에 베팅하는 부분들,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에 베팅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가 하는 행동들, 이 금융투자협회가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국가 경제를 말아먹을 수 있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